저는 서울 청량리 전통시장에서 30년 넘게 채소를 팔아온 60대 박정자입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알람도 필요 없이 눈이 떠집니다. 대충 밥 한 숟가락을 후루룩 삼키고 동부도매시장으로 향하죠. 하루를 그렇게 시작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늘 똑같은 일상이지만 제겐 그게 자랑이었습니다. 억척스럽게 가족만 바라보고 버텨온 자식들도 바르게 자라주었으니 나쁘지 않은 인생이라 스스로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도매시장에 도착하면 사장님들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정자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그럼요, 사장님. 좋은 물건 받으려면 서둘러야죠. 저는 늘 손님들만 생각했습니다. 썩은 채소라도 섞이면 안 되니 눈을 부릅뜨고 가장 싱싱한 것만 골라 트럭에 실었습니다. 시장으로 돌아와 가게 문을 열면 아침 6시. 배추는 크기별로 줄 세우고 상추는 물을 뿌려 반짝이게, 오이는 곧게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아주머니, 깻잎 얼마예요? 예, 10,000원어치 드려요. 오늘 건 향이 참 좋아요.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그렇게 손님들을 맞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목은 쉬고 허리는 쑤셨지만 그래도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서면 상황은 달랐습니다. 남편 김만수는 몇 해 전 건설 일을 그만두고 하루 종일 소파에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기도 전에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여보, 나 좀 봐. 배고파 죽겠는데 밥은 안 차려? 조금만 기다려요. 씻고 바로 차릴게요. 아니, 내가 굶고 있는데 장사한다고 또 늦었어? 돈에 환장했냐? 저는 씻지도 못한 채 부엌으로 달려가 김치 하나에 계란 부쳐 밥상을 차렸습니다. 반찬이 왜 이래? 늙어서 이렇게 먹다간 큰일 나. 고기도 좀 올려라. 오늘은 없어요. 내일 사올게요. 맨날 똑같은 소리네. 돈 그렇게 아껴서 죽을 때 가져갈 거야? 식사가 끝나자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곧장 소파로 향했습니다. 설거지, 청소, 빨래, 집안일은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겨우 누우려 하면 또 외칩니다. 여보, 물 좀. 리모컨 어딨어? 내가 평생 일해서 집 마련했는데 이제 좀 쉴 때 됐지 않냐? 채소 몇 단 팔아 푼돈 벌어오는 게 무슨 일이냐? 그럴 거면 당장 접어라. 남편의 불만은 늘 돈이었습니다. 젊을 때 주식과 보증, 사기까지 수없이 돈을 날린 전적이 있으니 저는 경제권을 절대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늘 불만이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도매시장에서 채소 상자를 정리하다 트럭이 후진하다 제 엉덩이를 스쳤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살짝 부딪힌 거예요. 크게 다친 건 아니었지만 이웃 상인이 말렸습니다. 정자 씨, 그냥 일어나면 안 돼. 보험 처리해야 해. 나중에 어디 아플지 모른다니까. 이참에 검사도 받고 좀 쉬어. 나이롱 환자라니 뭐 어때? 보험금도 나온다니까. 그 말에 잠시 흔들렸습니다. 사실 몸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었습니다. 허리, 무릎, 어깨 다 망가져 있었죠. 결국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았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하고 무릎 연골도 많이 닳았습니다. 꾸준히 치료가 필요합니다. 놀라웠습니다. 몸이 이렇게 망가져 있었구나. 하지만 한편으론 처음으로 마음 놓고 누울 수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복도에서 남편의 목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 내 마누라 교통사고 났다. 이번에 많이 다쳤을 거야. 하늘이 내 기도 들어줬나 봐. 이제 보험금 타면 숨통 좀 트이지 않겠냐?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함께 산 사람이 제 사고를 횡재라 부르며 웃고 있다니. 걱정은커녕 제 죽음을 바라고 있었다니.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엄마, 당장 이혼하세요. 변호사 알아봐 드릴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보험 수익자를 아이들로 바꾸고 집과 가게도 증여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정황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병실에 들어와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지. 편히 가. 뭐가 그렇게 시끄러워? 나 아직 멀쩡하거든. 남편은 귀신이라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순간 제 반격은 시작됐습니다. 이후 저는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남편은 울며 매달렸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줘. 우리 30년을 같이 살았잖아. 이제 끝났어. 당신은 빈손이야. 그가 믿었던 보험금도 재산도 이미 제 손을 떠나 아이들 손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빈손으로 쫓겨나 빚더미에 앉았고 내연녀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반면 저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자 씨, 얼굴이 훨씬 좋아졌네. 이제 다시 힘내자고. 이웃 상인들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삶을 제가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저는 우연히 남편이 살던 쪽방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눈빛은 꺼져 있었죠. 저를 보자 울부짖었습니다. 정자야, 나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업보다. 제발 한 번만 밥 한 끼만 먹게 해줘. 그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30년을 함께한 사람인데 이렇게 초라해진 모습이 측은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가 내 인생을 얼마나 갉아먹었는지, 얼마나 무시하고 배신했는지를 떠올렸습니다. 미안하지만 이제 나는 내 삶을 살 거야. 당신은 당신이 뿌린 대로 거둬. 그 말을 끝으로 등을 돌렸습니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새벽 시장의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온 제 삶이 결국 저를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곁에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 진심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요.